오늘 세 번째 한 랭킹은 요동치는 지지율, 다음 주가 고비.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9.8, 윤석열 후보 42.0,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번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 32.0, 윤석열 후보 35.0,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경향신문 주간 경향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7.1, 윤석열 후보 43.9. 이 조사는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확실히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게 사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가 확 붙을 때는 그 이슈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까지 하더라도 이 대장동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근데 결국 이 대장동 이슈가 워낙 오랫동안 끌다가 또 특검도 안 되고 하면서 좀 시들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뭘 했냐면 선대위 해체와 함께 선대위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같이 이제 지방을 많은 일정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 머리 염색도 하고 또 완전히 사과도 하고 많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국민들 앞에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을 점점 잊히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경선 이후에 상당히 이제 이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갈등 문제가 벌써 보도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랫동안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일정이 딱 한 개였어요. 딱 한 개 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지가 않고 쟁점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빨리 선대위를 일단 발족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종인 리스크도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한쪽에서는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이 상황이 거의 붙거나, 어떤 면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좀 이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재명 교수님도 예측하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쇄신하고 변화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부각이 되고 변화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을 보면 지금 선대위 들어온 분들도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부정적 의미가 계속 생겨요.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생기다 보니까 지지율에 상당히 빠지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전망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진중권 교수도 여야 후보 지지율을 두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엔 지지율이 역전될 것 같다며, 민주당은 중도 확장의 의지는 있으나 가능성이 적고, 국민의힘은 가능성은 크나 애초에 확장의 의지가 없다면서 결국 양쪽 지지층 결집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스튜디오에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정 변호사님은 진정 교수의 분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중권 교수의 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중도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은 의지는 있지만 그 능력은 부족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네. 대해서 나름대로 또 설명을 갖다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대표는 복주머니 장난을 하고 안티페미 캠페인을 하고,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비토하고, 거기에다가 채용비리 인사를 조금 전에 사퇴했다고 하지만 캠프에 중용하고, 무엇보다도 선거 총책임자에 마운드에조차 서보지 못한 패전 처리 투수를 임명을 갖다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야당의 최고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한목적적인 방법을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 추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 후보 측에 그와 같은 절박함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 더 절박하게 행동하고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진 후보가 결국은 승리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배틀을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발된 27살 임승호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꾸려지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피로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태세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섭게 느낄 필요가 있다. 지지율 조사 추이에서 컨벤션 효과가 꺼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추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마침 이재명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은 이준석 키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당을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좀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또 일각에선 당 대변인이 너무 개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측면들이 많다라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언뜻 지금 선거판이 보면 1997년도에 그 선거 때 이해창 캠프하고 지금 윤석열 캠프가 조금 기시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시에 보면 뭐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주변의 인사들이 보면 다 농공 행상을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뭐 장관 누구 장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진영은 뭘 했냐면 DJP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DJP를 청구동 찾아가서 JP를 만나서 결국 DJP 연합을 성사시켰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정말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한 50만 표 차이로 결국 이겼는데요. 이제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요, 절박감이 없으면 야당 캠페인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즉 힘들다. 그리고 야당이 안주해버리면 이 선거 캠페인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뭔가 지금 악착같이 하고 뭔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캠페인 해야지만이 야당한테 표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여당은 다 가졌거든요. 뭐 정부도 여당이고 지자체도 여당이고 다 가졌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 현상이에요. 여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은 지금 뭐 저 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안 좋은 사진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서 막 사람들하고 움직이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일렬로 서서 찍는 사진은 저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신문들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선거 캠페인상. 네. 근데 자꾸 저런 사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저런 사진 말고 정말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사진, 저게 노출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임승호 대변인의 말처럼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과거의 일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다음 주 골든크로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보신 이 후보의 이 계속된 사과가 여론 반등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말과 행동은 좀 다른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앞으로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반시장적인 정책을 더 강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은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공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인데요.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공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당 대표는 물론 의원들도 자신의 SNS에 이 후보 관련 책을 읽은 뒤 독후감이나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재명 알리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가 민심을 배우고 공부해야지 국민더러 우리 당 후보에 대해 공부하라니 참으로 오만하고 창피한 당대표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공부하기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전에 아마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이재명 후보를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예. 참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 저 책 5권 저거를 이 KTX 타고 내려가면서 저걸 누가 들고 갈까요? 본인이 들고 갈까요? 저렇게 많은 책을 또 그 시간에 읽을 수도 없잖아요. 예. 저걸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뭐 메모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렇게 찍고 5권을 쌓아놓고 한 권 가져가도 참 읽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여당에서 과도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 송영길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일반 당직자들 다 지금 사퇴시켰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의 저런 모습이 오히려 당에서는 지금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자연스럽게 지금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누가 알아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예. 본인들이 지금 먼저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앞뒤가 뒤바뀐 게 아닌가. 뭐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예, 그 최 송영길 교수님. 대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대표의 예.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글을 올리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민더러 우리 당 후보에 대해 공부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요 선거 기간 동안 지역에 내려가서 이재명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윤석열 후보 비토하고 윤석열 후보에서 비판하고 이러면 물론 비판할 점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이재명의 정책이 뭔지 알아야 얘기를 하죠. 뭐 그냥 이재명 좋으면 내려가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공부 좀 하셔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송 대표 입장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에서 공부하라는 게 무슨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라고 독려를 하는 건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려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부하기란 말이 붙었는데 이재명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한 패널이 데이트 폭력 건수가 12,000건이다 한 해 이렇게 밝혔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 통계를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2019년 데이트 폭력 건수가 9,858건이다. 이렇게 집계돼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랭킹 생활 뉴스로 준비했습니다.